자,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기업이죠. 솔리드 파워, SLDP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요, 바로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정말 미스테리한 사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솔리드 파워 주가가 장중에 13%나 폭등했다가 글쎄요,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움직임을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갭 앤 페이드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아침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갭으로 확 떴다가 이걸 지지해줄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페이드, 즉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특히 이번엔 5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저항선에 딱 부딪히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정신없는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올랐다가 떨어졌는지 그 배경에 있는 힘들을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이날 아침 시장을 흥분시켰던 건 바로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SDI가 2028년에 나올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종 협상을 하고 있다는 엄청난 뉴스였죠. 전기차 업계의 두 거인이 손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삼성 SDI랑 벤츠 얘기인데 솔리드 파워 주가가 왜 들썩였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솔리드 파워가 이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텔 인사이드라는 비유를 들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보세요. 그림이 딱 그려지죠. 솔리드 파워는 핵심 기술, 그러니까 칩에 해당하는 황화물 전해질을 만들어서 공급하고요. 삼성 SDI는 이 기술을 가지고 솔리드 스택이라는 최첨단 배터리, 즉 컴퓨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츠가 이 배터리를 자기네 차세대 전기차에 넣는 거죠. 이게 바로 솔리드 파워가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직접 자동차 회사랑 계약하지 않아도 자기네 기술이 업계 표준처럼 퍼져나가는 것,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인텔 인사이드 전략을 밀어붙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죠. 든든한 자금력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솔리드 파워를 좋게 보는 이른바 강세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무려 3억 3,65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이 넘죠. 더 중요한 건 빚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현금 더미 위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엄청난 이점입니다. 이 회사가 1년에 쓰는 돈, 그러니까 현금 소진액이 대략 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3년 이상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당장 돈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든든한 땔감을 쌓아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기술도 좋아 보이고 돈도 이렇게나 많은데 왜 주가는 그날 힘없이 무너졌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이 회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약세론자들, 즉 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의심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까보면 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매출이 1,790만 달러인데 순손실은 마이너스 9,340만 달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원을 벌기 위해서 500원 이상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답은 연구개발, 즉 R&D입니다. 쓰는 돈의 80%가 전부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직은 대량 생산 기술을 발명하는 거대한 연구소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대량 생산의 문제라는 거대한 벽이 등장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연구실에서는요, 아주 통제된 환경에서 완벽한 배터리 딱 한 개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이걸 공장에서 수백만 개씩 똑같은 품질로, 그것도 낮은 불량률로 찍어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막대한 압력을 균일하게 가하는 새로운 기계도 필요하고 아주 사소한 결함도 용납되지 않죠. 이게 바로 약세론자들이 꿈은 좋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하는 가장 큰 허들, 바로 스케일링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불확실성 때문에 솔리드 파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식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미래다라면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장대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매수 세력, 즉 황소 쪽을 보면요. 이름도 생소한 CVI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려 2,110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이거 회사 전체 지분의 9.57%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헤지펀드의 거물인 DE-쇼 같은 곳도 지분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반대편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물량이 자그마치 2,650만 주에 달해요. 이 주식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죠. 이건 정말 기록적인 수준의 공매도 압박입니다. 이렇게 공매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하거든요. 이때 이들이 다 빠져나오려면 며칠이나 걸릴까?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공매도 상환 기간, 즉 Days to Cover입니다. 솔리드파워의 데이즈 투 커버가 지금 6.97, 거의 7에 육박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공매도 세력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 예를 들어 벤츠 계약 확정 같은 게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서로 먼저 주식을 사려고 달려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츠 퀴즈가 터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황소와 곰의 싸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앞으로 상용화까지 가는 길에 우린 어떤 변수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물론 회사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AI 기술을 도입했어요. 스파크잇이라는 플랫폼인데 이걸로 몇 달 걸리던 연구를 며칠 만에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 파트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핵심 소재 공장이 곧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아예 한국에 대규모 합작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제대로 터져줘도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질문, 획기적인 기술이냐 아니면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냐,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 힌트는 아마도 곧 있을 5월 5일 1분기 실적 발표나 앞으로 들려올 삼성 SDI와의 테스트 결과 같은 구체적인 소식들에서 조금씩 드러나겠죠. 여러분은 이 전고체 배터리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